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10월 4일. 10월 4일 하면은 어떤 생각이 날까요? 그러면 10월 4일을 그냥 숫자만 쭉 연결하면 1004예요. 천사, 예, 1004 하면 또 뭐가 떠오를까요? 천사, 예, 천사. 천사가 떠오를 거예요. 음, 어, 제가 지난번에 우리 대전 국립현충원 그 이야기를 잠깐 드렸었는데, 그 국립현충원에 가면 둘레길 해가지고 5가지 그 둘레길이 쭉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 네. 5가지 뭐 초록길, 뭐 주황길 뭐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색깔별로 5길을 만들었는데, 그 둘레길을 쭉 돌아보면 그 거리가 어떻게 되냐면 10.04km예요. 어느 길을 가든지 간에. 그래서 그 현충원 둘레길을 걸으면서 어, 나라를 위해서 돌아가신 그런 그 목숨을 바친 분들이 그런 그 천사의 그런 마음을 우리가 한번 다시 되새겨보자 하는 그런 의미로 이제 그 둘레길을 만들면서도 그런 스토리를 집어넣어 갖고 한 거죠. 그래서 오늘이 10월 4일인데 제가 학교에 있을 때는 10월 4일 날 항상 좀 이벤트를 좀 했어요. 어떤 이벤트를 했느냐? 학교를 학교답게 또 이렇게 여러 가지 만드는데 애쓰고 이렇게 노력하신 분들, 그냥 일명 이제 천사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수호천사 해갖고 그런 분들에게 약간의 이런 뭐 선물 같은 거를 조금 드리기도 하고 하는 그런 일들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평상시에 여러 가지 좀 많이 소원하고 이렇게 멀었던 그런 사람들도 이런 날을 핑계를 해가지고 이렇게 마음을 조금 이렇게 나타내면 어려웠던 그 관계들도 잘 풀어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써봤던 그런 기억이 나는 날이에요. 10월 4일 하면은. 자, 오늘이 바로 그런 10월 4일인데 어쨌든 우리는 긴 연휴를 마치고 이제 오늘 다시 그 내비게이션 기억법 공부하러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이제 충북 지역에 그 공부를 하고 있는데 충북은 전체적으로 본다면 기억법에서는 그몇 번부터 몇 번까지예요? 700번부터 799, 700번부터 799번. 799번. 799번까지죠. 그래서 여기 이제 우리가 충북에 해당되는 지도만 놨는데 제일 처음 이제 여기 청주부터 출발을 했겠죠. 그래서 청주시는 700번부터 709번까지 9번까지. 해당이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그렇고 그 다음에가 710번대 청주. 예, 충주. 조금 거리가 떨어져 있지만 어쨌든 이래요. 그러니까 충주가 조금 더 위에 북쪽으로 좀 올라가 있죠. 그 다음에 그 위에 이제 제천이 대천. 있어요. 제천시. 제천이 더 또 위죠. 그래서 음, 여기는 원주 뭐 그쪽에 가까울 거예요. 이 음, 부분이. 그래서 여기가 이제 720번대고, 720번부터 예, 그 다음에 여기가 단양. 단양군이 730번대예요. 그렇고 이제 여기서 1, 2, 3 됐고 그 다음에 여기가 진천군이 740번대예요. 140. 네, 그 다음에 여기 음성군, 증평. 음성 증평이 750번대예요. 50번. 예, 750번대. 그 다음에 여기 괴산군. 여기 괴산군 하면 유명한 게 뭐였었죠? 산막이 예, 한마디길. 괴산 산막이길이 여기가 한마디. 유명해요. 그래서 여기가 괴산군은 760번대에 해당이 돼요. 예쁜. 괴산군. 그래서 괴산 산막이길이 우리 그 내비게이션 기억법에서는 몇 번이냐면 괴산 산막이길이 1번. 전국적으로 유명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음, 여기 몰려와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면서 거기 자녀들도 같이 오겠죠. 그래서 네. 우리가 어떤 큰 식당이라든지 뭐 이런 데 가면은 애들이 많이 모이는 곳을 어떻게 해요? 그럼 식당에서 관리를 할 때 놀이방이라고 따로 이렇게 막 공간 네, 만들어 놓죠. 있어요. 그래서 네. 애들은만 거기다 이렇게 놓고서는 이제 뭐 할 수 있도록 한 것처럼 아이들이 많이 오니까 그 아이들을 관리할 수 있는 뭐를 하나 만들어 놓는데 거기가 유치원이에요. 유치원. 애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 그 유치원은 우리 내비게이션 기억법에서 몇 번일까요? 67번. 예, 음, 67번이 돼요. 그래서 괴산 산막이길은 1번 767번에 67번. 해당이 돼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60번까지 됐고요. 그 다음에, 어,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에서 여기가 70번대, 80번대, 90번대로 이렇게 돼요. 그래서 충북을 전체적으로 보면 이렇게 돼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이제 710번대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추석 연휴 전에 705번까지인가 한 것 같아요. 네. 705번까지. 자, 705번은 누가 왔을까요, 여기에? 엘리자베스요. 네, 맞아요. 엘리자베스 여왕이 왔어요. 엘리자베스 여왕이 왔다라는 거는 우리가 여기 그 번호를 뭘 기억을 한 거예요? 5번. 5번이라는 걸 기억을 한 거죠. 그래서 여기 5인데 앞에 0이 있는 거죠. 그래서 0, 5가 됐는데 0, 5는 우리가 그냥 영어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영어권에서 가장 뭐랄까 인물이라고 할까요? 영어 선생님도 될 수 있고 뭐 영어 학원의 학생도 될 수 있고 하지만 가장 우리가 누구나 다 아는 그런 인물로 치자면은 얼마 전에 돌아가신 그 엘리자베스 여왕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엘리자베스 여왕이 여기 청주에 그 운보의 집이라고 하는 그 화가 뭐야 청각 장애인이죠. 네. 김기창 그 화가의 그런 그 여러 가지들을 관리하면서 여기 해놓은 그런 집이 있는데 거기가 운보의 집이죠. 그래서 그곳에 이제 아주 유명해갖고 진짜 그 장애인으로서 이런 그 놀라운 업적을 이룬 그런 것들을 보기 위해서 영국에서 그 엘리자베스 여왕이 여기를 방문을 한 거예요. 그래서 바로 거기 운보의 집이 705번이라는 걸 5번. 우리가 기억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까지 이제 봤던 거고요. 그 다음에 706번이에요. 자, 여기는 06 해갖고 여기 그 해시태그는 뭘까요? 6이. 이게 공유기에 공유기. 해당이 돼, 공유기. 그래서 여기 그 초정약수가 나오는 그런 그 곳인데요. 그 초정약수는 그 탄산수잖아요. 그래서 네. 톡 쏘는 그런 맛이 있고 하면서 이것을 먹고서 여러 가지 이게 그 치유가 되고 하는 그런 그 특징이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그 조선시대 때 그 세종대왕이 굉장히 피부병 같은 거, 뭐 이런 그 질환들이 좀 많이 있었는데, 여기 와서 이제 그 이렇게 며칠 거하시면서 치료를 하고 해서 이렇게 치유가 됐다는 그런 그 곳이거든요. 그래서 실제 세종대왕이 와서 여기서 거해서 이렇게 있었기 때문에 다녔던 그런 궁이다 그래서 세종대왕 행궁도 그 부분에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여기를 공유기하고 이거를 같이 연상을 해가지고 그 장소를 기억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이렇게 세종대왕까지 오셔서 치료할 정도로 아주 그런 유명한 곳이 된 거죠. 그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널리 널리 알렸겠죠. 그 알릴 때 이제 필요한 것이 뭐 공유기 같은 게 필요하겠죠. 우리가 지금도 이 공유기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줌 수업도 가능한 거죠. 예.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고 여기를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수종약수. 어, 자, 그래서 거기가 706번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 내비게이션 기억법에서 가장 기초가 되는 6번은 어딜까요? 점자도서관. 예, 거기가 무슨 구예요? 강동구. 예, 서울의 그 강동구에 점자 도서관이죠. 점자 도서관은 그 맹인들을 위한 그런 도서관이죠. 그래서 바로 네. 여기 있었고, 우리 충남에서는 어디였을까요? 충남에서는 공유기가 걸려있던 곳이 어디였을까요? 공산성. 네, 공산성. 맞아요. 공주 공산성에 공유기가 걸렸어요. 거기에 공유기가 걸린 이유는 뭐 공산성이 원래 이제 공주 그 뭐랄까
도읍을 지키기 위해서 거기다 이렇게 성벽을 쌓은 거죠. 그래서 네. 이제 뭐 외적이 다른 그 침입 같은 것을 막고 뭐 이런 거 지키기 위해서 이제 거기 산성을 쌓은 건데, 그때 이제 뭐 여러 가지 이런 알릴 것들을 이렇게 공유기를 설치해가지고 어, 사람들한테 알리는 그런 역할들을 했겠죠. 아무튼 공산성이 그 6번에 해당이 돼요. 자, 그래서 같이 알아봤고요. 그다음에 자, 07번이 해시태그는 뭘까요? 제임스 본드. 예, 제임스 본드도 007 영화. 요즘에 많이 나오는, 요즘에 이제 007 제임스 본드는 우리 세대에 알 수 있는 그런 음, 캐릭터라고 하면, 요즘 젊은 사람들이, 요즘 아이들이 알고 있는 캐릭터는, 허브랜드? 손흥민? 허브랜드? 손흥민? 응? 손흥민. 예, 맞아요. 손흥민. 손흥민 선수의 등번호가 7번이에요. 그래서 7에 대한 그런 그 연상하면서 기억할 수 있는 그런 해시태그를 우리가 이렇게 만약에 자녀들이나 또는 뭐 이렇게 어린 그 사람들에게 가르친다 하면은 여기에는 그 제임스 본드보다 뭐야 그 손흥민 선수를 얘기해 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어 여기 그러니까 7번에 대한 그 해시태그는 두 사람을 이제 등장시키면 돼요. 제임스 본드하고 손흥민 선수를 손흥민. 같이 여기 얘기하면 돼요. 상수 허브랜드라고 하는 그 허브로 유명한 곳인데 혹시 가보셨나요? 여기 그 네. 대전에서도 그래도 가까워서 많이들 갔던 것 같은데, 갔었어요. 예, 지금 저도 많이 몇 차례 추웠죠. 예, 갔었던 것 같아요. 근데 예전에 갔을 때하고 지금은 틀려. 한 2, 3년 전, 2년 전쯤에 갔을 때 그러니까 굉장히 그 모습이 많이 뭐랄까 퇴색. 퇴화됐더라고요. 네. 예전에 그 명성이 자자했을 때는 그 중국인들이 엄청 우리나라에 좋았는데. 그 관광 오면은 여기를 꼭 들려갈 정도로 굉장히 그 잘 해놨었는데, 이제 뭐 여러 가지 어떤 이유로 인해서 자기가 그런지 점점 쇠퇴해가지고 지금은 약간 좀 뭐랄까 퇴색된 그런 느낌이 그런 장소이더라고요. 그래서 허브를 막 온갖 허브를 다 거기 심어가지고 그런 그 동산을 꾸며놨는데, 여기서 누가 영화를 찍어요? 007. 손흥민하고 제임스 제임스 본드. 본드, 제임스 본드랑 손흥민. 손흥민이 그 허브랜드를 그 중심으로 어떤 그 영화를 촬영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수 허브랜드 하면은 그 영화 촬영했다. 예, 제임스 본드랑 또 손흥민 선수가 여기 와서 그런 부분들이 있었다는 것을 같이 기억하시면 여기를 좀 더 기억하시기가 쉬울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서울에서는 여기 7번이 어디였을까요? 문구 안구거리. 네네. 선호동의 문구 문구 안구거리. 안구거리였었죠. 예. 선호동의 문구 안구거리, 그 장난감 총 같은 걸 팔아요. 제임스 본드가 막, 그 007에 나오는 그런 것을 보고 거기에 문구 안구거리에서 그 장난감을 팔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연상하면 되겠어요. 충남에서는 어디예요? 공주대학교. 네네. 공주교육대학교. 야, 예, 뭐 공주대학 아니고 공주교대. 예, 공주교대에 이제 그 제임스 본드랑 손흥민이 거기에 나타나서 그뭐 공주교대에서 무슨 이벤트를 했는지 어쨌든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곳이에요. 자, 그 다음에 여기 8번이에요. 8번은 해시태그가 뭐예요? 팔도라면. 예, 팔도라면이에요. 그래서 우리 그 내비게이션 기억법 앱 해시태그가 가장 기본이 0에서부터 99 해갖고 100개의 해시태그가 있는데 그 100개의 해시태그 중에서 가장 제일 사람들이 쉽게 접하고 익히는 게 팔도라면인 것 같아요. 뭐 더 말할 것도 없이 이거는. 그래서 이 팔이 들어가 있는 데는 그 팔도라면과 연상지어서 뭔가를 기억하는데 가장 사람들이 잘 기억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저 역시도 그랬고. 자, 그래서, 여기는 그 문화재 단지라고 하는, 그래서 그 대청 때 만들면서 이렇게 스몰된 그런, 그 지역들이 그 주변에 이제 이런 그 문화재 단지를 조성해가지고, 어, 그 예전에 그런 모습들 같은 거 다시 이렇게 되살리면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재현한 그런 곳이에요. 그래서 문화재 단지에서 대청댐, 첨남대 뭐 이쪽과
같이 연결돼서 거기 하나의 그런 그 뭐랄까 관광 그런 부분도 이렇게 담당하고 있는 곳이에요. 자, 여기 문화재단지 가서 이렇게 쭉 시설들을 돌아보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한 거예요? 팔도라면을 라면을 먹었. 예, 먹었어요. 팔도라면을 라면을 끓여 먹었어요. 먹은 거예요. 팔도라면 사 먹든 짰든 팔도라면을 먹고 이렇게 쭉 본 거죠. 자, 그래서 여기가 그런데 해당이 되는데 우리 충남에서는 어디였어요? 판소리, 판소리. 박동진 예, 판소리. 박동진 판소리 판소리 전수관이었었죠. 예, 네. 예, 박동진 판소리 전수관도 유명하고 또 그 공주 충남에서 석장박물관. 예, 그것도 중요해요. 그 국사 시간에 많이 다뤄질 수 있는 한국사 시험 준비하는 사람들은 아마 뭐랄까 그 부분을 꼭 빼놓지 않고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그 공주 공주 석장리 그 석장박물관. 박물관이 또 유명하죠. 그래서 공주 석장리 하면은 선사시대의 그런 그 뭐랄까 그 유물들 그런 것들이 이렇게 남아져 있는 그런 곳이죠. 선사시대니까 굉장히 오래된 시잖아요. 그래서 최초의 그 선사시대 모습을 볼 수 있는 그런 곳이 이제 있는 곳이 바로 공주 석장리 박물관이에요. 자, 거기 박물관 또 판소리 그 박동진 판소리 전수관에서 판소리도 공연도 좀 관람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한 거예요? 팔도라면. 예, 팥도라면을 끓여 먹은 거예요. 팥도라면을. 자, 서울에서는 어디였었어요? 천호동 모대거리. 예, 예, 로데오 거리. 천호동, 아까 문구왕구 로데오. 거리는 7번이었는데, 천호동 로데오 거리가 바로 또 8번이었어요. 천호동 강동구에 있죠. 자, 그래서 그렇게 같이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709번이에요. 자, 여기 해시태그는 공구 해갖고 영구 또는 공구상가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공구상가는 조금 또 여기다 쓴 이유는 영구라고 하는 캐릭터를 우리는 잘 알아요. 우리 세대에 있는 그 사람들은 굉장히 그 유명한 그 개그맨이었죠. 심형래. 그래서 영구 없다 뭐 이런 그 말들도 만들어내고 또 뭐 블록버스터 그 뭐 괴물인가 뭐 그런 그 영화도 만들기도 하고 아무튼 좀 독특한 그런 캐릭터였는데 이 우리는 잘 이렇게 알 수 있는 인물이지만 어, 요즘에 이제 그 어린아이들은 잘 모른다고 그래요. 이 캐릭터를. 그러기 때문에 공구상가 요거를 이제 같이 연상해서 기억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뭐 영구를 잘 알고 있으니까 여기 영구가 지금 어디 놀러 온 거예요? 성남대. 예, 청남대. 예, 그 주변에 있는 청남대. 청남대는 뭐예요? 대통령. 예, 대통령 대통령 별장이죠. 남쪽에 네. 있는 대통령 별장이다. 그래갖고 청라인데 이렇게 한 거죠. 전두환 대통령인가 그때부터 아마 여기 저기 했던 거고 그리고서 청라대를 다시 국민들이 그런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같이 그냥 볼 수 있도록 개방하고 이렇게 오픈시킨 게 노무현 대통령인가 네. 아마 그때 저기 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가서 이렇게 관람도 하고 하는 그런 곳이 되겠죠. 자, 이 청남대에 영구가 놀러 온 거예요. 대청호 주변에. 그래서 이 청남대를 중심으로 해서 대청호 주변에 이런 그, 뭐랄까, 볼 것들이 있는데, 이 대청호가 굉장히 넓죠. 그래서 그 주변에 그 둘레길, 대청호 500리길 해가지고, 이 둘레길들도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좀 더 자세하게 나와 있는 부분들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여기부터 지금 본 거죠. 예. 706번 공유기가 있는 세종대왕 초정약사에서 여기 초정약사에 대한 거 조금 더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그래서 청원구 내수 초정리에서 생산되는 그 탄산약수 톡 쏘는 그런 맛이 있는데 여기 그 마을 이름이 초정 해가지고 요 초수 즉 이 초자가 식초 뭐 할 때 그런 그 초자인 것 같아요. 탄산수가 나는 우물이 있다고 이제 붙여진 이름이다. 그래서 산초처럼 따끔따끔 맵다는 뜻이라네요. 그래서 이 초정, 여기 내수 초정이라고 했는데, 옛날에는 초정이 아니라 초술이라고 했다는 거죠, 초술. 그러니까 여기는 물수자를 쓴 거고, 여기는 우물정자를 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우물정자 쓰고 물수자 쓴 거죠. 그래서 예전에는 그 초술이라는 그런 마을이었는데 이것이 이제 초정리로 돼서 이 그 마을 이름만 봐도 이제 거기서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쪽에서는 그 행사도 초정약수 여기 그 부분에서는 그 행사도 하는 것 같아요. 그 행사하는 사진도 있었는데 제가 그거는 지금 여기에 담지 못해서 어, 보여드리긴 좀 그렇고요. 자, 그 다음에 상수 허브랜드 아까 이제 이 사진이 있었죠. 그래서 허브랜드는 이런 그 25,000평에서 약 1,000여 종의 허브가 자라는 그런 식물이다. 허브 식물원이다. 그래서 겨울에도 피어 있고 하여튼 365일 꽃이 지지 않는 곳으로 유명한데 여기에 이제 허브 축제 뭐 지금은 많이 조금 줄어들었지만 여기서 결혼식, 연회장 뭐 이런 것들도 하고 실제로는 그 자연 체험 교실이도 해가지고 이런 허브들을 이용해서 뭐 비누 같은 거 만들기도 하고 뭐 어떤 향 같은 거 만들어내기도 하고 또 이렇게 뭐 치료 같은 거 이런 것들도 하는 그런 체험 교실도 여기서 하고 있어요. 이 상수 허브랜드에 누가 와서 영화를 찍어요? 제임스 본드. 엘리자베스요. 제임스 본드랑 손흥민이 손흥민. 와서 이렇게 상수 허브랜드에서 저기 영화를 찍어요. 충남에서는 어디에서 영화를 찍었어요? 공주교육대학교. 네네. 저기, 국립공주교육대학교에서 이제 그런 일을 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문의문화재단지예요. 자, 문의문화재단지는 인류의 문명의 발달과 급속한 산업화에 따라 사라져가고 있는 우리 고유의 전통문화를 재현해서 그 조상들의 삶과 어를 되살리고 배우기 위해서 설립되었다. 그래서 여기 4만여 평의 규모 부주의 지방 유형문화재 제49호인 문상관이 이전 복원되었고 낭성면 방정리와 문의면 누현리, 북악면 북악리에서 민가가 이전되었으며 석일덕 효자가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효자를 그 기리기 위해서 어떤 그 비석, 저 누각 이런 것들을 세웠는데 그런 석일덕 효자가 김선복 충신각 및 문의 지역에 있던 옛 비석도 이전되었다. 그래서 하나의 이런 그 단지를 형성하고 있는 곳인데 여기 가서 자 구경하고 난 다음에 뭐를 먹은 거예요? 팔도라면요. 네, 팔도라면을 먹은 거예요. 문화재단지. 자, 그다음 마지막에 이제 청남대 대청호. 자, 남쪽에 청와대다. 그래서 청남대. 그래서 그 83년 전두환 정부부터 2003년 그 노무현 그 국민의 정부까지 사용된 그런 그 결정인데 그 노무현 대통령이 이제 이 소유권을 충북으로 이렇게 이전한 그런 곳이죠. 그래서 현재는 그 청주시 상당구 문의면 그 여기에 있는데 이 청남대 길 건너편이 대전광역시인데 그래서 건너가기 위해서는 길을 돌아가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가까우면서도 또 이제 그런 소재지가 이제 충북으로 지금 되어 있는 거죠. 여기에 누가 간 거예요? 영국. 영구가 대통령이 별장이라고 하는데, 어제 한번 나도 가보자 하고서 이제 여기에 온 거예요. 그래서 청남대 대청호는 몇 번이라고요? 709번. 네, 709번입니다. 자, 그러면 앞에서부터 한번 쭉 보면서 이제 되돌아보겠습니다. 자, 700은 이제 여기에 뭐가 있는 거예요? 빵집. 예, 빵집인데, 이 장소는 공군 어딜까요? 공군 공군 예, 사관학교. 공군 사관학교. 이제 우리 내비게이션 기억법에서 공군 사관학교는 번호가 몇 번이에요? 필수적으로 4번이잖아요. 공사해가지고. 그래서 실제로 공군 사관학교가 여기 이 장소에는 실제 공군 사관학교가 있는 장소예요. 700번은. 네. 원래는 서울에 있었는데 서울에 있었던 그 각 공군, 육군, 해군 이런 그 사관학교들이 다 이제 이렇게 분산돼서 떨어져 나간 거죠. 그래서 이제 공군 사관학교는 여기로 이주를 한 거예요. 그래서 700번 그래서 공군 사관학교다라고 해서 여기 이 공군 사관학교는 다른 말로 성무대다라는 말로 불리기도 한다는 게 성무. 자, 이 공군하면 하늘을 지키고
하는 그런 그 군인이잖아요. 그런 그 네. 군인 중에서도 이제 뭐랄까, 장교 그 군인들을 이렇게 배양하는, 배출시키는 그런 학교잖아요, 여기가. 그래서 공군의 정예장교를 배출하기 위한. 그래서 공군은 하늘을 이제 지키고 하늘을 상징하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하늘하는 우리가 이제 별을 또 떠올릴 수가 있어서 성무대라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1997년에 여자 생도가 최초로 입교를 했다는 거죠. 공군 사관학교. 거기에 이제 아주 정말 독특한 그런 빵집이 아마 있는 모양이에요. 자, 그 다음에 701번이에요. 701번. 701번은 장소가 어딜까요? 오송, 우송 육성 생명 생명과학. 과학단지. 예, 이제 국가적으로 이렇게 육성을 한 그런 그 산업단지예요. 예, 부가가치 그런 산업을 일으키고자 이제 그 오송에다가 이 단지를 조성을 한 거죠. 아마 10월달 지금 좀 시작했을지 모르겠는데 그 이런 그 바이오 산업과 관련된 것으로 뭐 특히 그 오송 하면은 그런 그 화장품 뭐 이런 것들 약품, 뭐 의약품 이런 것들이 여기에 많이 그 공장들도 있고 연구소들도 있고 한 그런 곳이 바로 여기 오송 생명과학단지예요. 특히 이제 생명과 직결된 그런 곳이다 해서 바이오라는 말을 붙였죠. 생명에 직결된, 연결된.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영양소 중에서도 생명과 직결된, 없어서는 안 돼, 꼭 필요한 거다. 그래서 비타민, 바이타민 그러는데 그 바이타민도 이 바이오에서 이제 파생된 거죠. 자, 오송 생명과학단지가 이렇게 이런 부분에서 아주 혁혁한 공을 세워갖고 금메달을 땄어요. 그래서 여기가 번호가 몇 번이에요? 701번. 701번이에요. 자, 그 다음에 여기는 702번이죠. 여기에 누가 왔을까요? 영희, 영희가 할머니. 서울에서 외갓집에 왔는지 어쨌든 할머니한테 왔어요. 할머니 집에 놀러 왔는데 할머니가 지금 뭐를 하고 계세요? 누에꽃이, 누에를 키우고 계세요. 누에를. 그래서 서울 사는 영희가 시골에 와서 그 누에 자라는 모습 뭐 이런 것들을 보게 된 거예요. 잠사박물관 청주에 있어요. 네, 그래서 잠사박물관은 그 누에를 통해서 우리가 이룰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다 이렇게 통틀어서 해놓은 그런 곳이 바로 잠사박물관이에요. 지금은 좀 우리가 이렇게 뭐랄까 쇠퇴됐지만 잠사업 하면은 굉장히 그 예전에는 중요했던 그런 그 부분이에요. 그래서 전통 산업으로 꾸준히 발전해온 과정과 이렇게 수출 전략으로 우리나라 그 비단 뭐 이런 것들, 실크 이런 것들을 굉장히 그 좋은 품질로 인정하고 이제 수출까지 했던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실크 천연염색, 뭐 뽕입자 만들기 이런 그 체험들도 할 수 있다 했는데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아주 잘 갖춰져 있는 여러 가지 곳이 바로 잠사박물관이에요. 이 잠사박물관에 누가 왔다고요? 영희, 영희가 왔어요. 서울 사는 영희가. 그래서 한국 잠사박물관은 몇 번이에요? 702번. 702번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703번이네요. 여기는 누가 갔을까요? 김영삼 예, 대통령. 김영삼 대통령이 이제 그 역사책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인쇄 그런 것들을 이제 살펴보시라고 여기를 들르신 거예요. 청주 고인쇄 박물관. 청주 하면은 우리가 또 유명한 것이 직지심경으로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직지라고 하는 것을 간행했던 그런 곳이 바로 고인쇄 박물관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알 수 있었던 것이 여기 지금 보면 직지를 간행했던 흥덕사의 그 절터가 여기서 확인이 돼서 그래서 이제 여기에 그 공인세 박물관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만들면서 이제 이런 옛 그 문화를 이렇게 전수하고 이어가는 그런 영역을 유지했던 거예요. 자, 그 다음에 704번이에요. 자, 여기 누가 왔을까요? 공군 여기가 사관학생들. 네, 공군 사관학교 생도들이 얼마나 왔을까요? 얼마나 왔을까요? 공군 사관학교 생도들이 여기 상당히 수학여행, 많이 왔어요. 네, 수학여행 네. 왔는데 그냥 적은 수가 온 게 아니라 상당히 전체. 많이 왔어요. 상당 산성이에요. 상당은 청주의 그 옛날 지명이다라는 말을 했어요. 상.
그러니까 의상자를 써가지고 터당장 해서 위에 있는 그런 집이죠. 상당히 공군사관생들이 많이 온 거예요. 상당 상점에. 자, 그 다음에 705번. 자, 여기는 영국에서 누가 왔어요? 엘리자베스 엘리자베스. 여왕. 엘리자베스 여왕이 이 김기창 화백이 정말 그 청각 장애인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그 화풍을 잘 살리고 이렇게 그림을 그리신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알려져 갖고 영국에서까지 여기에 온 거예요. 자, 원보의 집. 자, 그 다음에 706번이에요. 자, 공유기가 걸렸네요. 뭐 때문에? 그 약수 때문에. 누가 여기서 치료를 했어요? 세종대왕. 네, 세종대왕이 피부병이고 눈이 좀 안 좋은데 세종대왕이 눈이 왜 안 좋았을까요? 책을 많이 봤어. 예, 책을 많이 보고 우리가 지금 참 이렇게 쓰고 있는 이제 며칠 뒤면 또 한글날이 오는데 한글을 만드시는 거잖아요. 만드신 근데 그런 것들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눈이 나빠진 거예요. 여기에 이제 치료를 받으러 오셔가지고 얼마간 이제 지냈던 거죠. 그래서 여기 세종대왕 행궁도 있는데 여기가 바로 어디냐면 초정약수가 나오는 그런 곳이에요. 초수리, 초정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자, 그 다음에 7번. 7번이 아까 여기 영화 찍는 상수. 거죠. 네. 예. 네. 상수 허브랜드. 허브랜드. 예. 천여동의 그런 그 허브가 자라는 곳이고. 자, 그 다음에 팔도라는 먹은 곳. 문의 문의 문화재 문화재 단지. 그래서 문화재단. 사라져가는 그 문화재들을 갖다 이렇게 한 곳에 모아가지고 이렇게 사람들에게 알리는 그런 그 곳을 조성을 한 거예요. 그 대청호 주변이 이렇게 수몰되면서 그런 것들을 이렇게 좀 보존해가지고 이렇게 이쪽으로 이전시켜가지고 하나의 그런 그 단지를 형성한 곳인데 거기가 문의 문화재 단지예요. 자, 문의 문화재 단지에서 다 구경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팔도라면을 네, 먹었어요. 팔도라면을 먹었어요. 먹었어요. 그래서 번호가 708번이에요. 예, 그 다음에 마지막 영구가 갔던 곳, 성남대. 성남대. 예, 청남대예요. 예, 대통령의 별장이 어떻게 생겼나 하고 영구가 가서 둘러본 거죠. 맞습니다. 자, 네, 시간이 오늘 좀 지났네요. 저도 이제 빨리 출근 준비를 해야 돼서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